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상품 한 개로 월 순수익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쇼핑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또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정석에 가깝고 그리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역시 20대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위탁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사입, 제조, 브랜드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갖춰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번 1편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팔릴 상품 찾는 법,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2편에서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3편에서는 이렇게 가져온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란 공간에서 어떤 루트로 팔아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강의 드리려고 해요. 총 3부작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스토어 시작을 완벽하게 도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 1편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가부터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쇼핑몰로 돈 번다는 이야기 보니까 뭔가 솔깃하시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시는 99% 아니 99.9%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본인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즉,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대대로 감귤 농사를 한다. 근데 내가 이 귤을 한번 온라인으로도 팔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제품이 없어서 뭘 팔아야 될지 몰라서 쇼핑몰을 시작을 못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스토어 강의의 제 1편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가,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가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일단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이소를 가요. 그럼 어떤가요? 물건들이 막 이것저것 쭉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물건을 고를 겁니다. 여기에선 그 상품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검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 물건들의 이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은 곧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하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결국 이 키워드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잘 팔린다 한들 온라인에서 잘 안 팔리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검색 수가 많다는 거는 그 상품은 온라인에서는 수요가 많고 잘 팔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나는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 라는 뜻은 온라인으로 치환해서 보면 나는 어떤 키워드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가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를 분석한다는 건 그 키워드 시장이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등록된 상품의 수나 1페이지 상품들의 경쟁력 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로 치환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 초보셀러가 스토어를 시작하기로 맘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온라인에서 상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팔리고 있는 키워드들을 먼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키워드 안에서 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안에서 상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팔리고 있는 키워드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네이버 창에 이 데이터 랩이라고 쳐줍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쇼핑 인사이트로 가줍니다. 자, 그럼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키워드, 그리고 검색 순위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검색 순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선 기간을 저는 1년으로 보통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야 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여기서 상품들의 1차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제품을 판매할지 먼저 아실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뭐 육아를 하고 있어서 육아 상품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 상품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아무런 배경이 없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팔릴 상품을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1차 카테고리는 사실상 상품명, 키워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안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활 건강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들이 해당 1차 카테고리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키워드들이 순위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시장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하나를 무조건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품을 온라인에 팔기 위해서 스토어를 시작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소위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선별해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는 키워드가 뒤에도 쭉 나오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의 셀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셀러에게는 아주 중요한 스킬이자 밥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의 시장을 올바르게 조사할 줄 아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들어갈 깜냥이 되는 시장이냐, 내가 비벼볼 수 있는 시장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뭘 가져와도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랩을 통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아직은 아마 아무런 감도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초보셀러 분들이 상품 한 개로 적으면 월 100만 원, 많으면 월 1000만 원 넘게까지 벌 수 있는 키워드 선정 기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기준을 토대로 키워드를 걸러내시면 시작부터 꼬여서 재고가 수렴원치 쌓이는 참사를 반드시 막아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각 키워드의 검색량과 6개월간의 매출액이에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저는 보통 확인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생활건강 인기검색어 키워드에 10번에 있는 식기건조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 식기건조대를 쳐서 들어온 지금 화면인데요. 보시면 한 달 검색량이 5만 회 정도 되고 6개월 매출이 한 27억 정도로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꽤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전 6개월 매출액이 한 6억 정도가 넘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1억 정도는 팔리는 시장이어야 내가 들어갈 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매출액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치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컴퓨터라고 쳐볼게요. 그럼 6개월 매출이 무려 144억이 나오죠. 근데 이건 당연히 우리랑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컴퓨터를 팔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럼 그렇다고 검색수와 6개월 매출액이 낮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런 상품들만 팔아서 월 순수익을 수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6개월 매출액이 그래도 좀 나와주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 키워드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송곳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6개월 매출액이 1,800만 원으로 매우 작습니다. 한 달로 치면 매출이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익으로는 훨씬 더 적겠죠. 심지어 이게 한 명이 파는 액수가 아니라 네이버 전체의 기준이니까요. 자, 그럼 이런 제품들로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제품은 단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시장만 골라서 수십 개, 수백 개를 팔아대면서 샵을 운영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상품 한 개로 월 3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상품 10개 혹은 20개로 300만 원을 벌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방법을 지금 추천을 안 드리는 걸까요? 저는 앞에서 분명히 누구나 상품 한 개로 최대한 빠르게 300만 원 버는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저렇게 수십 개의 상품을 운영하면서 월 300을 버는 방식은 누구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렇게 상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선 잡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들 CS도 10배로 늘어나고요. 보관도 신경 써야 되고 만들 상세 페이지도 많고 품절도 10개 상품을 전부 다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즉 솔직히 말해서 부업으로는 못해요. 저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제가 여기서 제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교육 사업을 한 몇 년간 해왔지만 이 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 절반이 부업이에요. 그런 분들은 상품을 런칭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투자할 수 있지만 주문과 관리 파트에 있어서는 시간 투자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품 한 개로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개월 매출액 이거를 첫 번째로 봤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상품을 고르거나 팔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성이 다양한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개월 매출액 6억에 비해서는 다소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왜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시장이 더 시도하기 빡세 보이나요? 비닐장갑 vs 강아지 매트, 물티슈 vs 접이식 침대. 어디가 더 내가 시도하기 어려워 보이나요? 아마 고수분들은 이거 아마 1초 만에 답이 나올 텐데 초보분들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답은 물티슈와 비닐장갑이 훨씬 빡센 시장입니다. 왜냐고요? 자, 이런 비닐장갑이나 물티슈 같은 시장은 상품의 특색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제품이 다 비슷비슷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시장을 소수 제품, 소수 업체, 기업이 다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매트와 이 비닐 장갑이 똑같이 월 18억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강아지 매트라는 시장은 기능성과 디자인에 따라서 상품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트렌드에 따라서 신제품이 자주 나온다는 거고 강아지 매트의 6개월 매출액이 18억이라면 이 18억이라는 파이가 굉장히 여러 셀러들에게 쪼개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물티슈와 비닐장갑 같은 건 어떨까요? 이런 제품들은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소수가 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차지한 영역이 되어버리고 돈이 아주 많이 들게 돼요. 지금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자본이 없으시잖아요. 당장 뭐 300만 원, 5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의 기능과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소수의 몇 개 제품이 그 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의 시장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결국 이 셀링도 결국에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결국에는 전략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뭔지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돈, 시간 중에 뭘 더 가졌을까요? 그쵸? 당연히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월 3천인가요? 월 300인가요? 그쵸? 월 300이죠. 일단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이 월 3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티슈와 비닐장갑이라는 이 시장은 돈 많은 사람이 월 3천, 월 3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구조를 키워드를 통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시간을 투자해서 월 300을 버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상당히 다양해지게 돼요. 굳이 큰 시장에서 1위를 할 필요도 없고 10위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월 300을 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다지 크지 않은 시장에서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우리의 현재 목표는 상품 한 개로 월 300만 원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볼게요. 저와 같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인가 혹은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인가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여기 수건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17위에 링크가 돼 있죠. 그러면 수건에 한번 시장을 봅시다. 6개월 매출 20억 크죠? 검색수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네이버에서 수건이라고 쳐보시고 여기에 가격 비교 더보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품의 기능성과 디자인이 다양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수건이라는 시장은 지금 어떤 시장일까요?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분석해 가면서 어떤 시장을 들어갈지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건의 기능성은 제품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건은 결국 몸에 물을 닦아내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물론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기능성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 디자인들이 있고 체크무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건이라는 시장은 초보자분들은 절대 얼씬도 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제품별로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 제품이나 네이버의 상위를 휩쓸고 있는 제품들의 어떤 구색이나 다양성이 절대 폭넓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상품을 내릴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첫 제품으로 수건을 보니까 이 제품들이 다양하게 느껴지시지만 사실 절대 다양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1페이지에 보통 40개의 제품이 링크가 되는데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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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이거나 대부분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런 상품의 구색군이 비슷한 제품들은 사람들의 수요가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에 그 좁은 시장에서 가장 돈 많고 잘 만들고 제조하고 큰 기업이 이 파이를 전부 다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이 좀 초보자에게 그나마 들어갈 만하냐? 자, 보시면 여기 차량용 목쿠션이라고 있죠.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량용 목쿠션으로 들어왔어요. 보시면 여기는 아까 수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품이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 1위인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얘는 일자형으로 또 완벽하게 다릅니다. 보시면 이 친구와 이 친구도 다르죠. 이 친구도 다르죠. 보시면 중복되는 상품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 차량용 목쿠션이라는 시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들의 디자인과 기능성이 많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수요가 몰려있지 않다는 거고, 월 3천을 벌기는 힘든 시장이지만 월 300을 벌기에는 적당한 시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에 가서 월 5천만 원을 벌기 더 유리한 시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수건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월 5천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수건을 어떻게든 잘 팔는 노력을 할 겁니다. 당연히 어렵겠지만요. 하지만 월 300을 초보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차량용 목쿠션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빨래 바구니 한번 볼게요. 이 빨래 바구니를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네이버 1위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스텐 제품으로 되어 있죠. 1위, 2위, 3위는 얼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구니로 된 형태도 있고, 보면은 가격이 어떤 얘는 14만 9천 원이 나는데 어떤 얘는 15,000원밖에 안 해요. 또 얘는 또 완전히 다르겠죠? 12,900원. 즉 보면은 제품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건 지금 그냥 라탄이죠. 8,900원. 그러니까 8,900원부터 무려 15만 원까지 제품들의 구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소재도 굉장히 다르고, 이게 과연 같은 키워드인가로 봐도 될 정도로 제품들이 아예 이렇게 다르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꼬리칸이 그래도 한두 개는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텀블러 한번 볼게요. 텀블러는 어떤 시장일까요? 이 텀블러 시장을 보시면은 자, 1위는 지금 스탠리 코리아라는 브랜드입니다. 뒤에 다 먹고 있죠. 지금 스탠리예요. 그것도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 뭔가 앞에 브랜드 이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스탠리 또 나오죠. 또 나와요. 또 나오죠. 또 오슬로한 브랜드 나오고 스타벅스 나옵니다. 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시장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한 키워드의 시장 대부분을 소수의 브랜드들이 독과점하고 있다는 거는 브랜드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진짜 이 스탠리보다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텀블러를 가져온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스탠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었던 저희 어떤 빨래바구니나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가격과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무장해서 시장에 선보이면은 무조건 통합니다. 근데 이 텀블러 시장은 그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딩을 하거나 마케팅을 더 잘하거나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인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지금까지 봤던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결국 자본과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초보셀러가 들어가 될 시장이란 상품만 잘 가져오면 이길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잘 해서 거기에 알맞는 좋은 상품을 가져오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팔리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설령 한국 물티슈보다 더 퀄리티 높고 더 싼 물티슈를 가져온다 한들 물티슈라는 시장을 한국에서 뚫어내고 팔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매트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디자인 차별화되고 좋은 제품을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가져오고 소싱하는지는 제가 이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시장이라는 것에 집착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셀러분들이 소싱에 실패하는 걸 봤어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나 가져왔는데 안 팔리거나 끝까지 그 시장을 뚫어내지 못하는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는데요. 대개 그 이유는 상품을 잘 못 가져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애초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 돈과 자본이 받쳐지지 않는 시장에서 뚫어내기 어려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컸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커머스라는 시장은 단순히 이 스토어를 한다로 퉁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시장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 같은 초보 셀러도 있고 억대 셀러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심지어 대기업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5년차 셀러와도 경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자본이 많은 셀러들이나 경험 많은 셀러, 저 같은 5년차 셀러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가진 동등한 자원, 즉 이 시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상품을 공부하고 좋은 상품을 가져오는 것, 이것만이 개인 셀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대기업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만요. 왜냐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셀러들이나 기업일수록 돈으로 그리고 마케팅으로 찍어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진입장벽을 세우고 싶을 거거든요. 위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물티슈나 비닐장갑 같은 단순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혹은 완전히 제품의 난이도가 높은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라던가 안마기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통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야 될 시장은 여기서 예를 든다면은 차량용 청소기 혹은 식기건조대 혹은 여기서 샤워기 헤드라던가 옷걸이, 빨래건조대, 분리수거함 이런 것처럼 최신 상품의 순환주기가 존재하고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들의 제품이 무성한 곳 이런 곳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 상품들의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럼 아주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키워드의 시장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요. 1페이지에 평점 4.9로 도배가 되어 있는 키워드 시장 vs 1페이지에서 4.8이면은 가장 높은 시장. 어디가 더 들어가기 좋은 곳일까요?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봐요. 왜냐면 이건 제가 보는 아주 꿀팁 중에 꿀팁인데요. 결국 어떤 키워드에서 네이버 1페이지의 전반적인 평점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뭘 써도 어지간하면 만족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시장, 그 키워드 시장에서 상품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곧 자본과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초보셀러 수준에서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파라솔, 노트북 거치대, 캠핑의건, 강아지 유모차 이런 것들보다는 숟가락, 고무장갑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개인 셀러에게는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온라인 키워드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토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뭘 팔아야 될지 몰라서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토대로 어떤 걸 팔아야 될지는 감이 잡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관문은 나는 이 키워드 시장으로 들어갈래. 나는 빨래 건조대를 팔래. 빨래 바구니를 팔래. 나는 강아지 매트를 팔래.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 키워드 시장 내에서 그럼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냐 이겁니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불 압축 파우치라는 상품을 소싱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만약에 6개월 매출도 다양해 보이고 딱히 기업들이 진출하는 시장도 아니고 기능성과 디자인도 얼추 다양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소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불 압축 파우치를 가져와야 될지 감이 안 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키워드 조사를 끝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계, 바로 품목 조사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불 압축 파우치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르륵 설명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품을 비로소 팔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상품의 전문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십시오. 단 5일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라도 충분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5일 정도로 상품의 전문가가 되실 수 없다면은 그 시장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보통 쿠폰보다는 네이버 상패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이버 상패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런 1페이지에 어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안에 이 이브라푸치라는 상품이 어떤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세 페이지를 10개 정도 쭉 읽으시면서 일단 감 자체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거 일단 첫 번째 사이즈부터 먼저 나오죠. 아, 이브라푸치 파우치는 사이즈를 여러 개를 구비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사이즈가 구성품이 다양해야 좋은 시장이구나. 먼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은 이축 연신 나일론 필름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소재 같은 것도 이제 번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은 어떤 소재를 강조하고 B라는 제품은 이런 소재를 강조하고, 그래서 소재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제품은 보통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 보시면 이건 청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의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1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 제품을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거고 어떤 제품들이 주로 나와 있는지를 보셨다면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바로 리뷰 조사예요. 이 리뷰 조사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네이버 1페이지에 나온 각 상품들과 그 상품의 1점 리뷰들만큼은 반드시 보고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좋은 리뷰보다 안 좋은 리뷰를 우선으로 봅니다. 왜냐면 1점 리뷰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이죠. 보시면 자, 입을 두채 넣으려고 하니 많이 힘들고 압축 못 하겠어요. 정리가 어려워요. 자크다는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이불 압축 파우치에서 챙겨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1점 리뷰를 다른 제품들 다 분석을 하는데 힘들어서 압축을 잘 못하겠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은 이 이불 압축 파우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힘이 안 들고 넣을 수 있는 압축 파우치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오죠. 부피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들이 다 이불 압축 파우치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께 지금 다 설명을 고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럼 아, 이불 압축 파우치는 일단은 압축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이 제품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20% 30% 압축이 된다고 치면은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제품 소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샘플을 받아봤는데 한 40% 압축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중에서 그래도 1페이지에 들어왔을 정도의 제품이 압축량이 20, 30%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나는 40%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상품으로서는. 이 리뷰 조사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빠르면 뭐 하루 이틀, 만약에 부업이시라면은 뭐 5일 정도면 충분히 마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이 리뷰 조사에서 그 항목들을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불 압축의 리뷰 조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부피 압축성이 중요하다. 자크가 찢어지면 안 된다. 다 접었을 때 모양이 예뻐야 한다. 이런 것들을 리뷰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품 시장 안에 들어가고 이 제품을 소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아무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걸 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뷰에는 다들 꽉 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길래 꽉 낀다고 하는 걸까? 푹신하지 않다고 딱딱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길래 딱딱하다고 사람들이 리뷰를 이렇게 다는 걸까? 다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샘플을 사가지고 구매해서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 조사를 통해 이 상품의 소구 포인트들을 뽑았다면은 반드시 인기 있는 제품 3개, 그리고 문제 있는 제품 2개 정도에서 실제 샘플을 구매해보고 사용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품을 흠집 없이 잘 쓰고 반품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반품 배송비만 우리가 올바르게 묻는다면 불법도 아니에요. 이 샘플 조사를 그냥 건너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고작 그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재고로 남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해놓으셨다면 다른 분들이 다 감에 의해서 소싱을 할 때, 혹은 단순히 어떤 데이터, 경쟁력도 등으로만 소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고한 이유를 가지고 그 제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제품은 너무 크기가 작아, 이 제품 디자인 별로야, 이 제품 너무 구버전이야 등등, 가져오거나 안 가져온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유튜브 보니까 어떤 셀러는 그렇게까지 제품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떼오는 식으로 해도 잘 팔던데요. 네,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를 못 가요. 설령 그렇게 운 좋게 얻어 걸려 하나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이 제품이 왜 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다음 제품 소싱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똑같이 그냥 떼오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게 모든 상품에 터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상품들은 그만큼 잘 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본인도 이거는 왜 잘 됐고 저거는 왜 잘 안 됐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음 소싱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경력은 쌓여가는데 점점 더 소싱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보통 뭐 조회수를 얻거나 어그로를 끌 때에는 이렇게 운 좋게 하나 잘 터진 거를 가지고 잘 된 사람을 데려다가 당연히 인터뷰를 쓰겠죠. 마치 정말 쉽게 잘 된 것처럼 보이게요. 그 두 번째로는요, 생각보다 이 방법이 돈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떤 한 상품을 런칭하는 과정은 일단 고정적으로 투자비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 뭐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죠. 뭐 초반에 뭐 이런 리뷰 작업 같은 것도 몇 번 하실 거고 마케팅 좀 이렇게 태우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쫙 런칭한 다음에 겨우 한두 개 잘 되는 방식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 된 상품에서 번 돈을 안 된 상품이 다 깎아먹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자, 그럼 이 방식은 잘못된 걸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이 방법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업이나 상위 셀러들이겠죠. 이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을 런칭하면서 한두 개만 잘 되면 된다라는 방식을 고집할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이 상품을 런칭하고 띄우고 하는 이 방식이 일단 너무나 체계화가 돼 있어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소수의 제품이 잘 됐을 때 그걸 미친 듯이 많이 팔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5개 상품을 떼어서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거 한 달에 1억씩 팔 돈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셀러분들은 잘 팔려도 잘 팔리는 만큼 무한정 팔 수 없는 자본 상태일 겁니다. 왜냐면 이 온라인 셀링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물건을 구매해서 돈을 쓰고 그 돈을 나중에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막 지금 미친 듯이 팔린다고 해서 바로바로 돈이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 상품은 안 되는 대로 까먹고 잘 된 상품은 그만큼 많이 팔아칠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략적 실패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상품 한 개로 300만 원 벌기고 우리가 가진 건 노하우와 지식,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공부하고 소싱하고 런칭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확실한 한계를 가져오는 게 초보분들에게는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파트만큼은 돈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온라인 셀링판은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서 잘 싸우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겠죠? 병력이 10만 명이든 숱한 경험에서 나온 뛰어난 전술적 역량이든 그런 게 여러분들이 다 없다면 무기라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많은 돈과 온라인 셀링 경험, 마케팅 노하우가 없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스토어로 돈을 버는 방법은 그나마 상품이라도 더 좋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시장을 고르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이 온라인에선 키워드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좋은 키워드는 전반적으로 6개월 매출액이 6억 이상이고 그 시장 안의 상품들의 기능과 디자인이 다양한 상품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리뷰까지 좋지 않으면 금상첨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을 찾아낸 뒤에는 상패와 리뷰를 분석하며 이 상품군에서 가져야 될 기능이 어떤 것인지, 사이즈는 어때야 되는지 자세히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 상품 3개에서 5개 정도는 직접 써보면서 느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2편에서 우리는 소싱을 하러 나갈 거예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2편에서는 이 기준들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소싱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편에서 볼게요.